영동은 못 갔고요. 계산도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었는데 예,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한번 잠깐 들렸었습니다. 뭐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12년 동안에 우리 박덕흠 현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과 지역 활동, 또 지역 발전, 또 모든 면에서의 평가를 우리 국민들이 해주시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16만 동남 4군 국민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만큼은 새로운 변화의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 실제 많은 분들 만나보면 그런 열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 경제는 뭐 이미 피폐화될 대로 피폐화돼 있고, 또 오늘도 재래시장 갔습니다만 재래시장이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꾸 인구가 줄어드니까 우리 국내 내수시장이 줄듯이 이 관내, 국내 내수시장도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12년 동안 뭘 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가 지금 주사입니다. 생산 원가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 상승 때문에 생산을 해도 또 그렇다고 농산물 값이 뭐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어려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가 지금 최근 10년 동안 영동 같은 경우는 6천여 명의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옥천도 심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지역 상황을 저보다 더 아주 면밀히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인물이 정말 충실한 국회의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것을 이제 시대정신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제가 선택될 거라고 믿고 있고, 또 선택되면 정말 확실하게 지역을 위해서 또 농촌의 농민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런 각오와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좋은 기업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최근 12년 동안 좋은 기업 유치한 게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업 유치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새로 생기질 않습니다. 좋은 기업 많이 유치하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양곡관리법 반드시 재추진해야 됩니다. 이제 법사위 아마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통과되면 대통령실도 더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가서 양곡관리법 무산하는데 주동 역할을 하셨는데, 그분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이번에 농민들로부터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건 뭐 비단 동남 4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하고, 그 대책을 우리가 뭔가 공론화해서 지자체와 국회와 지방의회와 총체적인 그런 대토론회를 통하든 어떤 형태로든 이에 대한 해답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물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준비된 국회의원이 필요하고요. 또 낙선의 경험도 경험입니다. 또 인구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리더의 갖춰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만큼 반드시 필승해서 지역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장을 부회장을 몇 년간 하셨죠? 제가 이제 2번 해서 8년을 했죠. 그게 이제 그 기업 유치에 상당히 나름대로 장점이 된다는 얘기죠? 네네. 제가 우리가 한 200여 개 업종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만든 게 중소기업 중앙회인데, 그 업종 대표들하고 뭐 오랫동안 그 업계 문제를 제가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게, 제가 그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 활동하면서 정무위원장을 맡아서 대국회, 대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죠.
도대체 그 후보가 나오는 게 나아요,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삼자대결이 좀 삼자대결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그건 좀 가져가니까. 많은 분들은 다자구도가 낫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데이터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나오셔갖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 그만큼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후보자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해 봅니다. 서울도 올라가셔야 되고 저기 하신데 그냥 중요한 엑기스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다음에 또 표를 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이. 아니 보는 질문이 많던데 오늘 저는 거기서 많이 했잖아요. 다 아니, 같이 경영하면서. 우리 연합통신 우리 박병기 본부장님 왜 저한테 질문을 아무것도 안 해요? 많은 걸 알아서 그래요. 궁금한 게 없어서. 궁금한 게 없어요? 네. 지금 뭐 팩트 다 말씀하셨는데요. 뭐 중요한 것은 바쁜 시간에도 그 완료가 먼저 들어가시는데 잘 먹으십시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도 굉장히 강한 욕구로 치솟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우리 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다수석에 대한 실망감을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양당 공천이 확정이 되고 후보가 확정이 되면 아마도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또 향후 3년 동안 어떻게 이 나라가 갈 건지에 대한 고민 또 그에 대한 걱정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표심이 굉장히 잘 모일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저도 중소기업 지금 창업한 지 32년째인데요. 올해가 가장 어려운 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금리도 계속 오르죠. 뭐 아시다시피 전기세, 뭐 기름값, 뭐 이런 것들은 뭐 물가라고 생각하지만 기업들은 정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관련된 그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다 이제 건설회사들 이번 태영도 경험했습니다만 줄지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시행사들 다 문 닫게 돼 있고 저는 2년 후 3년 후에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집을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습니다.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할 정도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이 나라를 나라가 국민을 걱정해 줘야 하는데 국민이 나라를 매일 걱정하고 매일 다니면 혼나고 있으니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현상은 정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3월 정도 되면 선거 한 달 정도 남겨놓으면 국민들이 굉장한 응집력을 갖고 이번 윤석열 정부를 확실하게 심판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부 3군, 남부 4군 들어보셨는데 옥천이야 뭐 전부터 계속 뛰셨고 고원이야 뭐 또 믿을 만한 지역이고 4군 중에서 괴산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영동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다녀보시니까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군수님들이 다 거기는 여당 군수님들이고 세 분 다 옥천만 유일하게 그 국민 여당 야당의 그 황희초 의원님이시니까 좀 믿을 수도 될 테고. 제가 그 12년 전에 출마했을 때 남부 3군이었을 때 군수 세 분과 도의원 군의원이 다 저희 당이었지만 제가 참패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좌우하는 선거가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또 중간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정 지역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 국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이 오히려 반대급부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 인구 순서로 보면은 이제 옥천, 영동, 괴산, 보은입니다. 보은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다고도 다 말씀하시는데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옥천, 영동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4개군을 다 이겨야죠. 그래야 제가 인정받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뭐 저
상대방이 되게 어려운 선거일 거예요. 저도 어렵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 당내 분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야당 심판론도 계속 나오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는데도 총선 상황이 꼭 민주당한테 유리한 상황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럼 뭐 여당 야당 다 공천을 앞두고 있으면 굉장히 좀 내용을 겪습니다. 내용의 종류와 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가 이제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 당도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워낙 또 180석이라는 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 다행인 건 이제 우리 지역은 경쟁자가 일단 없고 또 제가 다시 컴백을 해서 한 4, 5년의 공백 기간을 지난 한 2년 동안 부지런히 다녀서 좀 많이 이제 회복이 됐고 단합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당원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을 갖고 이번에 반드시 탈원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당이 약간 그런 문제에 비해서 지역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선거에 비해서 이번에 달라진 게 하나가 홀로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주력을 좀 하지 못한다는 건데 공백이 좀 생기지 않으실까요? 이제 뭐 아버님이 50년 정치를 하셨고 제가 이제 10년 좀 넘게 정치했는데요. 아버님과 정치하셨던 분들은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리고 많이 또 착구하신 분들도 많고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뒤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데 반면에 이제 새로운 젊은 당원분들과 또 우리 정치 지망생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과 함께 이번에는 좀 새로운 팀을 짜서 선거를 하니까 또 새로운 또 문화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 너무 무거운 질문 좀 하지 마시고 뭐 당내 문제는 제가 관여할 바가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또 거기에 뭐 입김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방금 보니까 그 박세복 후보님 그 입장 발표문이 보도자료로 들어왔네요. 아 그래요? 네.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네. 그때 보니까 뭐 어차피 이제 기소가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과정 자체를 참여를 못하니까. 아 그래요? 네.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뭐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데가 무소속 아니면 신당인데 신당에서도 기소가 되면은 안 받아들일 것 같고 뭐 그렇게 되면 무소속이면은 아마 3파전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럼 선택은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기자. 네, 근데 입장은 저도 언뜻 지금 봤는데 뭐 강력하게 반발하는 걸로 나오네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선거를 앞둔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런 기소 같은 거 유예하거든요. 선거 이후로 과거에 보면 네. 상당히 이례적이죠. 예. 뭐 경찰 조사 오래 했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막 서둘러서 할 내용도 아닌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난감한데 뭐 아직 유무죄도 지금 결정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제가 다른 후보에 대해서 이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 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